안녕하세요. 만리장성입니다. 요즘 무슨 일인가요? 현대차, 기아차 악재뿐만 아니라 또 장중에 헬릭스미스, 뭐 신라젠급의 그런 폭풍 전야의 그런 악재들, 그리고 또 요번에는 메디톡스까지 거기에 또 하나 또 나오면서 시장의 또 악재 분위기에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는 뭐 며칠 전부터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좀 되었던 내용이죠. 국회에서 메디톡스 재발방지법도 발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밀수 의혹,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중국에서 이제 판매한다. 그런 내용이고, 서류 조작, 원액 바꿔치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메디토스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 근데 사실 뒷다리 잡고 있다기보다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사해서 메디토스 보톡스 허가를 취소하겠다. 국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메디토스의 중국 무허가 수출에 대해서는 도매상인 치우에 의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즉 메디톡스가 있고 치우라는 회사가 있고, 메디톡스의 도매상 치우가 중국에 유통을 맡았다는 거겠죠. 메디톡스가 치우한테 329억 원을 받을 게 있는데 여기서 100억 원 정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치우한테. 그랬더니 이 치우라는 회사가 뭐라 그랬죠? 이거를 고소를 했어요. 어디 있죠? 약사법 위반이다. 무허가 제품을 판매했다. 메디톡스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치우라는 회사도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도매상이 유통을 했으니까. 왜 이걸 고소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뭐 내부적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팩트만 보았을 경우에, 지금 보도된 팩트만 봤을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뭐 이런 얘기는 하기 그렇지만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주 이슈가 많은 기업들이에요. 2006년도 여기서 출시한 이후로 지금 대웅제약과의 소송 전도 지금 남아있죠. 최종 판결. 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처럼 소송이 남아있어요. 근데 요거 지금 11월 예정인데 최종 판결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아마 연기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올해 지금 메디톡신 제조 판매 잠정 중지. 그리고 6월 달에 식약처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 야, 이거 왜 그럴까요? 메디톡스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아주 뭐 소송에 거의 뭐 휘말려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국회에서까지도 지금 메디톡스를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밀수출 의혹 제기. 이거 지금 세상에 이제 나와진 거죠. 치우를 통해서, 치우 도매상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업들이 지난번에 유상증자를 해서 유상증자를 성공리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을 투자하시는 이유들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국내 보톡스 시장은 휴재, 메디톡스, 대웅제약, 종근당 둘이 지금 소송 좀 걸려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가는 중국 시장을 진출해야 되는데, 중국 시장은 지금 현재 중국 기업 2개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이 하나 진출해서 총 3개의 기업이 합법적으로 지금 보톡스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죠? 최종 허가 여부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따이공을 통해서, 보따리상을 통해서 이제 진출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디톡스에 상대적으로 더욱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뭐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을 보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근데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럭비공이라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럭비공 같은 기업은 정말로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예상도 하고, 그리고 대응을 좀, 예상이 부합하면 대응, 예상이 틀리면 대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아주 작잖아요. 하루에 뭐 1%, 2% 움직이죠, 평상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 아주 쉬워요. 근데 이런 이제 럭비공 같은 기업은 그런 대응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요, 그 갑자기 가만 있다가 어떤 이슈 하나 터져서 뭐 점하한가, 이게 점하한가예요, 점하한가. 중간에 이렇게 내리면 내가 팔 기회라도 있죠. 그럼 갑자기 점하한가. 그러다가 뭐 갑자기 또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점상한가, 점상한가. 그냥 뭐 오르는 척 하다가 뭐 40%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40% 빠졌다가 또 70% 올라가고,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점상한가. 그러니까 뭐 팔며 잘못 팔았다가는 상한가가 가고, 안 팔았다가는 하한가가 가고, 아주 사람을, 피를 말리게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런 이유들은 보통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슈가 계속 뭔가 남아있고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갈 때보다도 더 심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투자 항목에서는 보통 저희가 이 표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고 보는 것이죠. 또 투자한 지 2달, 3달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하루의 변동성이 뭐 우와 많이 올랐다 하는 게 5% 정도,
많이 내렸네. 악재를 좀 맞고 그래도 5% 정도. 이 정도 변동성을 갖고 가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것이 처음에 투자하실 때 심리를 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뭐 급등 나오는데 뭐 상한가, 급락 나오는데 하한가 이런 변동성을 갖고 가는 기업을 투자하실 경우에는 처음이신 분들이 감내를 못합니다.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오늘 말리양성이었습니다.